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래에서 온 슈퍼개미 범프로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마이너스 6.40% 하락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사건으로는 브로드컴 쇼크로 인해서 코스피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환율도 지금 미친 듯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브로드컴 쇼크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면서 빠졌는데, 브로드컴이 발표한 실적과 차기 AI 칩 관련 매출 가이던스 자체는 나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숨겨진 기대치를 충족하기엔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AI 성장세가 벌써 둔화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으로 인해서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비농업 일자리 수가 전월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웃돋는 깜짝 고용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고용시장 지표로 인해서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완전히 꺾여버리게 되고, 오히려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예상이 확산이 되면서 미국 증시도 하락하며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용지표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아직도 AI에 대한 산업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 브로드컴의 실적도 준수한 수치로 잘 나와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은 계속해서 불일치하면서 우리 삼성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회로서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하락 나도 기회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신다면은 우리 모두 댓글로 기회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삼성 주주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서 덜덜덜 떨고 계실 때 기회로 잡아가실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주가가 빠지면 왜 빠지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오르면 왜 오른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매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가지고 영상 매일매일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골드만삭스는 코스피는 12,000포인트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세운 상태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매수의 기회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금요일날 증시도 마찬가지로 폭락을 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골드만삭스는 이번 하락이 역사적으로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수익을 안겨줬던 건전한 조정에 해당한다라고도 언급을 해줬고요. S&P 500이 2% 이상 하락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매수하는 전략은 대체로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만 골드만삭스가 하락하고 있을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언제도 그랬냐면은 우리가 3월 달에 전쟁이 발생이 되면서 증시가 갑자기 폭락을 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가 3월 달이었잖아요. 3월 달에 증시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골드만삭스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20% 조정을 받는 건 더 크게 올라가기 전에 앞전에 나왔던 이 상승에 대한 건전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잡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코스피 7,000 갈 거다라고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결국 코스피는 5,000포인트 찍고 나서 조정 이후에 7,000포인트를 넘어서 8,933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골드만삭스가 12,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항상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거고, 이 조정이 지금 멀어 나온 상태다. 브로드컴의 실적 가이던스 실망감과 함께 깜짝 고용으로 인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하락 구간 안에서 확실하게 물타기에 대한 자리,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지금 추세에 대한 움직임 봤을 때 삼성전자가 물론 중심봉 라인과 5선 자리를 이탈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10선 자리에서는 아랫골이 달리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눌림목 구간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다음 달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나오기 한 달 전에는 반드시 조정 구간이
있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때가 언제였죠? 4월 달이었습니다. 4월 달에 우리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4월 전에 3월 달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죠?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에 대한 수급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부터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는 자리 만들어줬고요. 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때 조정 구간을 한번 가져가 주고 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 속에서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정 나오는 구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하죠. 세력들은 공포일 때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고, 이 AI에 대한 성장은 계속하고 있어요. 이번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 속에서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을 때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 갱신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악재들은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악재들은 결국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오른쪽 위로 꾸준하게 올라갔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브로드컴 쇼크로 인해서 AI 산업의 끝이 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인 기대감과 환상으로 오르던 내러티브 장세의 종료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장은 철저하게 숫자로 검증하는 실적 검증 장세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브로드컴 쇼크로 인해서 증시가 잠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 실적 자체가 준수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결국 다시 실적 시즌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쇼크에 대한 공포감과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이 세 가지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한번 차익 실현들을 하면서 주가 내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 매수 잡아가려는 그런 의도, 흔들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권가의 목표치를 한번 보시면 대신증권에서 6월 5일 날에 56만 전자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자, 6월 5일이면 언제예요? 어제요. 어제 56만 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에는 SK증권에서 61만 전자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다 50만 전자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악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구간이 나오겠지만 이 펀더멘탈로 인해서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주주 여러분들께도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이 펀더멘탈이 무너진 게 아니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은 땡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결국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회로 잡아가면서 물량들을 늘려갈 수 있는 구간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우리는 기회로서 잡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죠. 바로 33만 원 자리입니다. 정고 라인을 뚫어 올린 다음에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는지 안 하는지 지금 테스트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일 완벽하게 33만 원이라는 가격 구간을 지지해주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위로 한 번에 올라가는 장세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지금 환율도 폭등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만큼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자리보다는 횡보를 해주거나 아니면 고점들이 낮아지는 추세 안에서 하방으로 좀 더 빠지는 움직임들을 보여줄 거고, 그럼 하방으로 좀 더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30만 전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자리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의 20선 구간이기 때문에 이 30만 원과 20선이라는 가격권에 만나는 지점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거든요. 항상 이동평균선이 이탈하면 다음 이동평균선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위로 가는 방향보다는 조정으로 갔다가는 방향이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의 움직임도 보았을 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33만 전자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 5선과 저점 간의 간격이 조금은 벌어져 있어요. 이 간격을 좁히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결국 위로 주가를 올려서 이평선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횡보를 시키거나 아니면 급락을 시키는 건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위로 올라가나요? 아니죠. 오히려 내려가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 이 30만 전자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분이 나온다,
30만 전자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만일 여기서 하락분이 좀 더 길게 간다, 2주 정도 더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26만 전자까지도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만 전자라면 우리가 여기 저점 라인 있죠? 그 저점 라인이 26만 2천 원 가격 구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알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려오면 사실 더 땡큐예요. 그래서 제가 주가가 더 하방으로 빠졌을 때 잡아갈 수 있는 매수 가격 구간을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혼자서는 잡아가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스토마에 계신 분들과 똑같이 드리는 매수 가격들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상승으로서 올라가는 자리가 나왔을 때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1차 단기 매도 자리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휴대폰 켜시고 여기로 3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셔서 우리 조정 구간의 세력들이 반등시키는 이 매수 가격 구간 눌림목 자리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매도로서 잡아가야 되는 1차 고점 자리도 같이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100% 무료로 장 전에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제가 무료 스톡방 입장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이유들도 계속 알려드리면서 결국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흔들리지 말아야 될 구간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 드릴 거니까 무료 스톡방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 근데 내가 이 번호를 입력하는 게 좀 번거롭다라고 하신다면 제목 아래 더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문자 메시지 창으로 넘어가집니다. 스팸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링크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클릭하시면 문의라고 이렇게 댓글창에 나올 텐데요. 이 문의 옆에다가 3이라고만 딱 한 글자 남겨주셔서 우리 삼성전자 분할로서 잡아갈 수 있는 이 매수 가격 구간 똑같이 받아가시고, 그리고 매도 얼마에서 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과 함께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무료 스톡방 입장 링크까지 여러분들께서 모조리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료 스톡방에 계신 분들께는 제가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호전자 62%, 그리고 두산에너지 3%, HPSP 11.71%, 이오테크닉스 뭐 5.45%, 그리고 DB하이텍 2.77% 이렇게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매수가 매도까지 잡아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6월 1일 날에 이런 식으로 주주 여러분들께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어떠한 근거로 올라가는지 이 재료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이 불장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끌고 가고, 그리고 시장이 조금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타로서 짧게 가져가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단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 옆에 단타라고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놨습니다. 제 개인 번호로 단타라고 남겨주셔가지고 먼저 한번 종목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괜찮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 그때 자유롭게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구독,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실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댓글은 지금 구간 기회입니다. 기회로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6월 초 구간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방향성이 달라지니까 이번 기회를 꼭 잡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댓글로 기회라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공매도에 대한 물량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있었죠. 그 상태에서 지금 3일 연속으로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공매도에 대한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5일 날에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공매도 거래 대금이 6,054억 원이 터졌습니다. 매매 비중이 무려 2.87%, 좀 강하게 들어왔죠.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이유가 뭐죠? 결국에 공매도 세력들도 이번 사건만큼은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브로드컴의 실적 가이던스 실망감, 깜짝 고용을 인한 금리 인상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번 재료로는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빠질 수 있겠구나 하고 과감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당연히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빠졌을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네가 이 공매도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려면 결국에는 매수세가 들어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매수세는 언제부터 들어올까요? 얘네가 바닥을 만들고 나서부터 주가를 올릴 때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진 않죠. 위아래 변동선 주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7월 달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 한번 내리고 나서 횡보 이후에 올리는 과정들 만들게 될 거고, 이때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가 만들어질 거다. 쇼커버링에 대한 금액이 들어온다라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많이 빠져도 사실 30만 전자고, 이 30만 전자 더 아래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조금 더 충격적인 악재가 나와줘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충격적인 악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많이 빠져야 30만 전자고, 이 30만 전자에서 우리의 의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한번 이탈시키는 모습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30만 전자까지도 빠질 수 있지만 이 빠지는 구간 안에서 충분히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꼬리 한번 달 수 있다. 여거를 당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삼성전자 결국 주가가 올라가려면 뭐 때문에 올라가죠? 맞아요.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야지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결국 뭐 때문에 올라가죠?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많이 팔면 올라갑니다. 반도체 수출 금액 증감률을 보았을 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구간 안에서 반도체 수출 금액도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시가총액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현재가 곱하기 주식 수량이잖아요. 이 수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물론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재가가 더 변동성이 크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삼성의 주가도 올라간다라는 건데, 수출 금액이 늘어날수록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반도체 수출 금액이 늘어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해야겠죠. 실제로 D램 수출에 대한 금액을 보았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2026년도에는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수출 수량이에요. 수량이 20년도부터 26년도까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요는 넘쳐나고 있는 상황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공급은 부족한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 수출에 대한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자연스럽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으며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결국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트렌폴스에 따르면 HBM 가격이 2027년도에는 또 큰 폭의 상승이 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D램 가격은 지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미 급등한 거 앞에 제가 표를 보여드렸죠. 하지만 HBM 계약 가격은 연단위 협상 구조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7년도 공급분에 대한 HBM4 가격 협상이 2026년도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HBM 가격이 D램 시장 공급 부족 상황을 반영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고용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될 거다. 물론 금리 인상이 되면은 시장에 대한 조정분이 좀 더 길어지겠죠. 하지만 실적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건 누구다? 결국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브로드컴에서도 실망감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이 브로드컴의 실적도 준수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걱정할 만큼의 안 좋게 나온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실적만 찍혀주면 다시 상승세 보면서 올라가는 자리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걸 뭐로 잡아가자? 기회로 잡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변동성 강하게 나올 텐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빠진다 하고 지금 잡아야지 하고 매수를 했다가 또 빠지면은 그때는 또 아쉬워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그런 후회하시지 않도록 제가 매수가 같이 잡아 드릴 거니까 소통방에 계신 분들께 드렸던 거 똑같은 가격권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월요일 장 전에 매수 자리 확실하게 잡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나도 한번 매수 타점 한번 받아보자 하시는 분들, 여기 제 상단에 있는 개인 번호로 삼성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셔가지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월요일 장 전에 매수 타점과 함께 얼마에서 잡아가야 되는지 매도 타점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9시 땡 하고 나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끔 무료 스토마 입장 링크도 보내드릴 거니까 무료 스토방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예상 시나리오집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얼마 가격에서 어떻게 잡아가서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는지까지 같이 알려드릴 거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 단타랑 스윙 종목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단타 스윙 종목 받아가실 분들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단타 스윙 종목까지 같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우리 삼성전자 지금 자리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우리 모두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기회라고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